야담 도깨비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옛날 옛적 전주 남문시장 뒷골목에 석주라는 청년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28살이 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한 까닭은 병든 어머니를 홀로 모셔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본래 무가를 준비하던 몸이었으나 어머니의 병환이 깊어지자 나무꾼 일로 생계를 꾸려나갔어요. 오늘도 등짐 가득 나무를 지고 시장으로 들어서는데 시장 모퉁이에서 한 여인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35 남짓한 나이의 과부의 몸이었지만 단정한 차림새며 고운 얼굴이 여전히 빛나는 소아였어요. 석준왕군, 오늘도 고되셨지요? 소아 마님께서는 안녕하셨습니까? 석주가 공손히 인사를 올리자 소아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이 청년이 참 예의가 바르네 그려. 그런데 말이야, 우리 집 곳간이 하나 비어 있거든. 석준왕군 어머님과 함께 쓰시면 어떨까 싶어서. 갑작스러운 제안에 석주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은혜를 어찌 받겠습니까? 은혜가 무슨 은혜야? 젊은 총각이 홀로 어머니를 모시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데. 소아가 석주의 소매를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어머나, 저것 좀 보게나. 지나가던 아낙네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지요. 소아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지만 석주의 얼굴은 홍시처럼 붉게 달아올랐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석주가 황급히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아 마님이 석주에게 방을 준다더라. 어머, 정말? 그것 봐라, 내 말이 맞지. 말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물건이었어요.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10사람의 귀에 들어가면 100가지 이야기로 변하는 법이지요. 하루가 지나자 전주 남문시장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석주가 소아 마님 집에서 살게 됐다더라. 어머, 그럼 둘이 무슨 사이야? 글쎄, 나이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석주는 이런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신은 그저 어머니를 위해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려 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석주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얘야, 좋은 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뿌리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어머니의 말씀이 옳았지만 석주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석주는 달빛 아래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소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빠르게 퍼지는지, 그리고 그 소문이 진실과는 얼마나 동떨어질 수 있는지를 깨달았지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니까요. 소아는 여전히 친절했고 어머니는 편안한 곳에서 쉴 수 있게 됐지만 석주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근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바람은 온갖 말들을 실어 날랐고 그 말들은 진실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소아의 집으로 이사한 첫날 밤 석주는 곳간 한켠에 자리를 폈습니다. 어머니는 안채의 작은 방을 쓰게 되었고요. 석준왕군, 불편한 건 없으신지요? 소아가 차를 들고 찾아왔어요. 아닙니다, 마님. 이런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갚을 것까지야. 우리 이웃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소아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 뒤에 무언가 더 깊은 것이 숨어 있다는 걸 석주는 아직 몰랐습니다. 새벽 닭이 울 무렵 석주는 일찍 일어나 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덕분에 많이 나아졌구나. 소아마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석주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시장으로 나가는 길에 대장간 앞을 지나게 됐는데 이른이 넘은 김 노인이 석주를 불렀습니다. 석주야, 잠깐 이리 와보거라. 네, 어르신. 김 노인은 고령이었지만 여전히 쇠를 다루는 솜씨가 뛰어났어요. 젊은 놈이 요즘 시름이 깊어 보이는구나. 아, 그런 게 아닙니다. 허허, 나야 세상살이 오래 하니까 다 보이지. 소문이란 게 무서운 거야. 김 노인이 뜨거운 쇠를 물에 담그며 말했어요.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석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노인은 풀물을 밟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남자라는 놈은 말이야, 허전부터 막아야 화를 면하는 거야. 특히 여인네들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렇지. 김 노인의 말에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자의 마음이라는 건 물과 같아서 작은 틈만 있어도 스며들거든. 그런데 한번 스며들면 막기가 어렵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해. 친절과 정은 구분해야 하고 감사와 마음은 달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대장간의 풀무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어요. 소아 마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정말 감사하지만 그 이상의 마음은 없다는 걸 분명히 해야겠군요. 그렇지. 하지만 조심해야 할 건 여자 마음이라는 게 참 복잡하다는 거야. 때로는 거절이 더 큰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거든. 김 노인이 완성된 낫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낫을 보렴. 날이 서야 쓸모가 있지만 너무 날카로우면 다루는 사람도 다치게 된다.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야. 석주는 김 노인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시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소아를 다시 만났습니다. 석주 낭군, 어젯밤에는 잘 주무셨나요? 네, 덕분에 편히 잤습니다. 석주가 정중하지만 거리를 두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딱딱하게 구시나? 우리 사이가 뭐 그런 사이야? 소아가 석주의 소매를 살짝 잡았습니다. 소아 마님, 소인은 정말 감사드리지만요. 석주가 조심스럽게 손을 빼내며 말했어요. 어머, 이 청년이 참 진중하네. 나야 그저 이웃사촌으로서 도와주는 건데. 소아의 목소리에는 살짝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석주는 김 노인의 말을 기억하며 선을 지켰습니다. 은혜는 은혜로 보답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소아가 시큰둥하게 돌아섰지만 눈빛에는 아직 무언가가 남아 있었어요. 석주는 하루 종일 김 노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허점을 조심하라는 말이 무엇인지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때로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고 그 작은 오해들이 모여 큰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날 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소아 마님이 좀 서운해 하시는 것 같구나.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아십니까? 여자의 마음은 여자가 제일 잘 안다는 말이 있지 않더냐? 어머니의 말씀에 석주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석주에게 새로운 일거리가 들어왔습니다. 정참봉 댁에서 무거운 짐을 옮겨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정참봉은 전주에서도 손꼽히는 부잣집 주인이었고 그 집 안주인 정란은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분으로 소문났었지요. 석주낭군, 이쪽으로 오시게. 대문간에서 하녀가 석주를 안내했습니다. 정참봉 댁은 정말 큰 집이었어요. 사랑채와 안채가 따로 있고 넓은 마당에는 오래된 은행나무가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지요. 어서 오셨구려. 정란이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나이였지만 고운 비단 저고리를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올린 모습이 범상치 않았어요. 마님께 문안드립니다. 석주가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소문을 들었는데 참 성실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소아와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석주는 당황했어요. 그저 은혜를 입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요. 정난의 눈빛이 묘했어요. 마님께서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아니에요. 그냥 젊은 총각이 혼자 사는 게 궁금해서요. 정난이 석주를 사랑채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무거운 서책들과 가구들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이것들을 안채 건넌방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석주가 서책 꾸러미를 들어 올리려는데 정난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조심하세요. 다치시면 안 되니까. 정난의 손이 석주의 팔에 살짝 닿았습니다. 석주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괜찮습니다, 마님. 어머, 왜 그렇게 놀라세요? 나야 그저 염려가 되어서 그런 건데. 정난이 웃으며 말했지만 석주는 김 노인의 말이 떠올랐어요. 허점을 조심하라. 마님, 소인이 알아서 조심히 하겠습니다. 석주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참 동안 짐을 옮기는 동안 정난은 계속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물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수건을 건네기도 했어요. 참 부지런하시네요. 이런 총각이면 어느 집이든 사위로 삼고 싶을 텐데. 마님, 소인은 아직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어째서요? 나이도 적당하고 성품도 좋아 보이는데. 정난의 질문이 계속됐어요. 어머니를 돌봐야 해서입니다. 어머니야 며느리가 들어오면 더 편하실 텐데요. 그런 말씀 마십시오. 석주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그때 하녀들이 부엌에서 나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께서 석주 낭군한테 관심이 많으시네. 그러게 말이야. 계속 곁에서 지켜보고 계시잖아. 어머, 이상하다. 마님께서 저런 분이 아니신데. 석주는 이런 소리들이 귀에 들어올 때마다 불편했어요. 소아 때문에도 충분히 소문이 났는데 또 다른 소문이 생기는 것 같았거든요. 마님, 일이 끝났습니다. 벌써요? 참 빠르시네. 그럼 이것 좀 드세요. 정난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내왔어요. 감사하지만 집에 가야 합니다. 아니에요. 이것 정도는 드셔야지요. 일품을 하셨는데. 정난이 석주의 앞에 상을 차려주며 앉으라고 했어요. 석주는 어쩔 수 없이 앉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소아 말고는 다른 분과 가까이 지내는 분이 없나요? 마님께서는 왜 그런 걸 궁금해 하시는지요? 그냥 젊은 총각의 생활이 궁금해서요. 정난의 시선이 석주에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석주는 급히 밥을 먹고 일어났습니다. 마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벌써요? 좀 더 계시다 가세요.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석주가 서둘러 나가려는데 정난이 따라 나왔어요. 석주 낭군, 혹시 다음에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요. 그럼 좋아요. 또 봬요. 정난의 미소가 의미심장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석주는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소아에 이어 정난까지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걸까요? 자신은 그저 성실하게 일만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석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 여인의 관심이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끊임없이 퍼지는 소문이 괴로웠어요.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게 견디기 힘들었지요. 이러다 큰일 나는 것 아닌가. 석주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것이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석주에게 특별한 일이 들어왔습니다. 병조판서 댁에서 덕진산 넘어 약초를 구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병조판서는 조정에서도 높은 벼슬을 하는 분이었고 그 댁 교수가 몸이 편찮다는 소문이 있었지요. 석주야, 이번 일은 조심해서 해야 한다. 김노인이 당부했어요. 왜 그러십니까? 병조판서 댁은 다른 집과는 격이 다르거든.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난다. 석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떠났습니다. 산길은 험했지만 어려서부터 산에 다니던 석주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약초를 구해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계십니까? 석주가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에는 고운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은 젊은 여인이 3명의 왈패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아가씨, 돈이나 값 나가는 것 좀 내놓으시오.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석주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나서기에는 상대가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거기 누구요? 석주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야? 누구야? 왈패들이 석주를 돌아보았어요. 아가씨를 놓아드리시오. 이 자식이 어디서 나타나서. 소인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요. 아가씨한테 무례한 짓은 하지 마시오. 석주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웃기는 놈이네. 혼자 와서 무슨 소리야? 왈패 중 하나가 석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석주는 어려서 배운 무예를 기억해냈어요. 무가 준비를 할 때 익힌 솜씨였지요. 첫 번째 왈패가 주먹을 휘두르자 석주가 재빠르게 피하며 상대의 팔을 잡았어요. 으악! 왈패가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습니다. 이 자식이. 나머지 둘이 함께 덤벼들었어요. 석주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하나는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다른 하나는 어깨를 잡아 제압했어요. 아픕니다. 이제 가시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시오. 석주의 경고에 왈패들이 도망쳤어요.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석주가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제야 여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나이에 달빛처럼 고운 얼굴이었어요. 특히 맑은 눈동자가 호수처럼 깊어 보였지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여인의 목소리는 을령처럼 맑았어요.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발목을 조금 삐었나 봐요. 여인이 걸어보려다 휘청거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석주가 근처에서 약초를 따서 여인의 발목에 발라주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금방 나을 거예요. 어머, 약초를 아시는군요. 산에서 자주 다치다 보니 자연히 익혔습니다. 석주의 손길이 부드러우면서도 능숙했어요. 여인은 그런 석주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께서는 어디로 가시려던 참입니까? 약초를 구하러 왔는데 길을 잃었어요. 소인도 약초를 구하러 온 참입니다. 함께 가실까요? 석주의 제안에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산을 내려가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약초는 어떤 분을 위한 것입니까? 저를 위한 거예요. 몸이 좀 약해서. 여인의 대답에 석주는 더욱 조심스럽게 그녀를 도왔어요. 소인이 아는 약초가 있으니 함께 구해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충분히 도움을 받았는걸요. 아닙니다. 혼자 다니시면 위험합니다. 석주의 진심 어린 걱정에 여인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산길을 내려가며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여인은 예의가 바르고 마음씨가 따뜻했고 석주는 의로우면서도 세심했어요. 아가씨께서는 평소에 혼자 이런 길을 다니십니까? 아니에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럼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석주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이름을 여쭤봐도 될까요? 석주라고 합니다. 석준왕군, 오늘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여인이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아가씨 성함은요? 월씨 가문의 딸입니다. 월양이라고 불러요. 월양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석주는 깨달았어요. 병조판서 댁 규수였던 거지요. 그럼 혹시 병조판서 댁? 네, 맞아요. 두 사람 모두 잠시 당황했지만 이미 마음에는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어요. 월양과의 만남 이후 석주의 마음속에는 그녀의 맑은 눈동자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소아가 또다시 석주를 찾아왔습니다. 석준왕군, 요즘 왜 이렇게 피하는 것 같나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지내면 안 되겠습니까? 소아가 석주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석주는 자연스럽게 피했어요. 소아 마님, 소희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은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소인이 마음에 둔 사람이 있습니다. 석주의 솔직한 고백에 소아는 깜짝 놀랐어요. 누구입니까? 혹시 제가 아는 사람입니까?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소아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지만 곧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웃이니까요. 네, 물론입니다. 소아가 돌아간 후 석주는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정난이 다시 석주를 불렀습니다. 석준왕군, 또 부탁할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안채 정리를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석주는 망설였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정참봉댁에 도착하니 정난이 혼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녀들은 어디 계십니까? 장에 심부름을 보냈어요. 우리 둘이서 하면 되니까. 정난의 말에 석주는 불안해졌어요. 마님, 소희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게 좋아요. 정난이 석주 곁으로 다가왔어요. 석준왕군, 요즘 표정이 밝아진 것 같던데 혹시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 여자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분명 누군가를 만났지요? 정난의 날카로운 눈빛에 석주는 당황했어요. 마님, 일이나 시작하지요. 기다려요. 제 질문에 먼저 답하세요. 정난이 석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마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곤란하긴요. 저는 진심으로 궁금한 거예요. 소희는 누군가를 마음에 두었습니다. 석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누구죠? 혹시 신분 높은 집안의 아가씨입니까? 정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말해보세요. 나무꾼 주제에 감히 누구를 마음에 둔 거죠? 정난의 말에 석주는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젊은 총각이 갑자기 달라진 걸 보니 분명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석주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쨌든 그런 헛된 꿈은 버리는 게 좋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난의 말이 계속됐지만 석주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마님, 일이 끝났으니 이제 가보겠습니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석주가 서둘러 나가려 했지만 정난이 붙잡았어요. 석준왕군, 현실을 받아들이고 저처럼 믿을 만한 사람을 선택하는 게 어때요? 마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왜요? 나야 진심으로 당신을 생각하는 건데. 정난이 석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왔어요. 소희는 마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석주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 사람이 당신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요? 소인이 그분을 지키고 싶고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석주의 진심 어린 말에 정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네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석주가 정참봉댁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월양에 대한 마음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신분의 차이가 있더라도 자신의 진심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날 밤 석주는 달빛 아래서 월양을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와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비록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 마음만큼은 순수하게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석주가 자신의 마음을 분명히 한 지 며칠 후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관아의 포졸들이 석주의 집을 찾아왔어요. 석주라는 자가 여기 사느냐? 네, 소인이 석주입니다. 너를 체포한다. 포졸들이 석주의 팔을 붙잡았어요. 무슨 일입니까? 소인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정참봉댁에서 귀중한 물건을 훔쳤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석주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소인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리는 관아에 가서 하거라. 포졸들이 석주를 끌고 가려 하자 어머니가 달려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십니까? 어머니, 걱정 마세요. 오해일 뿐입니다. 석주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얘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마라. 네, 어머니. 곧 돌아올게요. 석주가 관아로 끌려가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석주가 도둑질을 했다더라. 에이, 그럴 리가 없어. 그 착한 녀석이. 하지만 정참봉댁에서 고발했다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반반이었어요. 관아에 도착하자 사또가 석주를 신문했습니다. 너는 정참봉댁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훔쳤느냐?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석주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정남 마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내가 옥놀이개를 훔쳐갔다고.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석주의 항변에도 사또는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증인도 있다. 하녀들이 모두 봤다고 하지 않느냐? 그건 거짓말입니다. 내 집을 수색해보니 옥놀이개가 나왔다고 하는구나. 석주는 절망했어요. 누군가 미리 집에 옥놀이개를 숨겨놓은 게 분명했거든요. 사또님, 소인은 정말 결백합니다. 증거가 명확한데 무슨 소리냐? 우선 옥에 가두고 조사하겠다. 석주가 옥에 갇히자 마을은 더욱 시끄러워졌어요. 소아가 석주의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소아 마님, 우리 석주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 누군가의 음모일 거예요. 소아가 말하자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 석주에게 이런 일을 할까요? 글쎄요, 혹시 석주가 누군가의 미움을 산 건 아닐까요? 소아의 말을 들으며 어머니는 생각에 잠겼어요. 한편 옥중의 석주는 이 모든 일의 배후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정난이 자신의 거절에 분노해서 꾸민 일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늘이 아시겠지. 석주가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난이 추가로 증언하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석주의 죄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려 했어요. 그 청년이 분명히 가져갔어요. 저도 봤습니다. 하녀들의 거짓 증언이 이어졌어요. 석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월양에게 누가 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소인은 결백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석주가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옥 밖에서는 김노인과 몇몇 마을 사람들이 석주의 결백을 믿고 도와주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석주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야. 맞아. 어려서부터 봐왔는데 도둑질할 녀석이 아니지. 하지만 정찬봉이라는 권세가 만만치 않았어요. 사또도 함부로 정난의 말을 의심할 수 없었거든요. 석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었거든요. 기다리자. 분명 길이 열릴 것이다. 석주가 작은 옥창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석주가 옥에 갇힌 지 며칠이 지났을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아의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고운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정중한 자세로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녀가 사또님께 아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냐? 병조판서댁 딸 월양입니다. 사또가 깜짝 놀라며 자세를 바로 했어요. 병조판서의 딸이라니 함부로 할 수 없는 인물이었거든요. 아가씨께서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석주라는 청년의 일로 왔습니다. 월양의 말에 사또는 의아해했어요. 그자와 무슨 관계라도 되십니까? 은인입니다. 월양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며칠 전 덕진산에서 왈패들에게 곤란을 당할 뻔했는데 석주 난군이 소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그뿐만 아니라 다친 발목을 치료해주기도 했습니다. 월양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였습니까? 정찬봉댁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바로 그날입니다. 사또가 기록을 뒤져보니 정말 그날이었어요. 그럼 석주가 산에 있었다는 말입니까? 네, 소녀와 함께 하루 종일 산에 있었습니다. 월양의 증언에 사또는 당황했어요. 같은 시간에 두 곳에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거든요. 확실합니까? 네, 저희 집 하녀도 증인입니다. 소녀가 산에서 내려올 때 함께 있었거든요. 월양이 하녀를 불러들였어요. 이분 말씀이 맞습니까? 네, 사또님. 아가씨께서 석주 난군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 걸 소녀가 직접 봤습니다. 하녀의 증언까지 더해지자 사또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어요. 그럼 정찬봉댁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다시 조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월양의 말에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석주를 데려오라. 잠시 후 석주가 사또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 석주는 월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가씨, 어떻게 여기에? 석주 난군의 결백을 증명하러 왔어요. 월양의 말에 석주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사또님, 이 청년은 절대 도둑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찬봉댁에서 분명히 증언했는데 다시 조사해 보시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월양의 당당한 태도에 사또가 정난을 다시 불러들였어요. 마님께서는 정확히 언제 도난을 당했다고 하셨습니까? 지난 보름날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석주는 산에 있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정난이 당황했어요. 병조판서 댁 아가씨께서 직접 증언하셨습니다. 아가씨께서요? 정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혹시 날짜를 잘못 기억하신 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그날이었어요. 하지만 정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하녀들도 다시 불러보시지요. 사또가 하녀들을 따로따로 신문했더니 말이 맞지 않았어요.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너희도 죄인이 된다. 사또의 엄한 목소리에 하녀 중 하나가 무릎을 꿇었어요. 사또님, 저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마님께서 시키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하녀의 고백에 정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마님, 이것이 사실입니까? 저는요. 사실대로 말하십시오. 사또의 호통에 정난이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그런 짓을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석주는 즉시 풀려났어요. 석주, 정말 억울했겠구나. 사또가 미안해했어요. 괜찮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석주가 월양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올렸어요. 아가씨 덕분에 살았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월양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그날 이후 석주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씌운 정난이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됐어요. 더욱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병조 판서가 직접 석주를 찾아온 거예요. 내 딸을 구해준 석주구나. 대감마님께 문안드립니다. 고맙다. 그런데 내가 무과를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예전에 잠깐 했었습니다. 다시 해볼 생각은 없느냐? 병조 판서의 제안에 석주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돌봐야 해서요. 그건 걱정 마라. 내가 의녀를 보내서 어머니를 돌보게 하겠다. 정말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훈련 교관도 붙여주겠다. 병조 판서의 은혜에 석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석주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진실을 밝혀준 월양과 도움을 준 병조 판서 덕분이었어요. 석주가 무과 훈련을 시작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병조 판서가 보내준 훈련 교관 덕분에 실력이 일취월장했어요. 어머니도 의녀의 정성스러운 돌봄으로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지요. 석주, 이제 정말 무과에 급제할 수 있겠구나. 훈련 교관이 흐뭇하게 말했어요. 스승님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 노력의 결실이지. 드디어 무과 시험 날이 다가왔습니다. 석주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모두 발휘했어요. 활쏘기에서는 백발백중이었고 말타기에서도 뛰어난 솜씨를 보였지요. 무예 시험에서는 상대방을 단숨에 제압했어요. 합격? 석주. 석주의 이름이 급제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줬어요. 우리 석주가 장수가 됐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소아도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석주 낭군, 정말 축하합니다. 낭군의 꿈을 이루어서 기뻐요. 소아 마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석주가 깍듯이 인사했어요. 무과에 급제한 석주는 국경 지역의 부대에 배치됐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막는 중요한 임무였어요. 아들아, 몸 조심해라.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석주가 떠나기 전 월양과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석주 낭군, 무과 급제를 축하해요. 아가씨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석주 낭군의 노력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가씨, 소희는 아가씨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석주 낭군을 기억할게요. 하지만 저희는 신분이 달라서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요. 월양의 말에 석주는 위로를 받았어요. 그럼 소희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건강히 돌아오세요. 월양이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걸 간직하고 계세요. 석주가 손수건을 받아들며 가슴에 품었어요. 부대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석주는 탁월한 실력과 성품으로 동료들의 신뢰를 얻었어요. 외적과의 전투에서도 혁혁한 공을 세웠지요. 석주 장군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부대의 자랑이에요. 부하들이 석주를 존경했어요. 석주는 항상 월양이 준 손수건을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위험한 순간마다 그 손수건이 힘이 되어 주었어요. 몇 년이 더 흘러 석주는 높은 계급의 장군이 됐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거지요. 장군님, 고향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부하가 편지를 전해줬어요. 어머니께서 보내신 편지였습니다. 얘야, 내가 장군이 되어서 정말 자랑스럽구나. 월양 아가씨께서도 내 소식을 궁금해 하신다더라. 편지를 읽으며 석주는 고향이 그리워졌어요. 특히 월양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지요. 여름이 되자 석주는 휴가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환영해 줬어요.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석주 장군님. 하지만 석주가 가장 보고 싶었던 것은 월양이었어요. 병조판서 댁을 찾아갔지만 월양은 다른 곳에 시집을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가씨께서는 좋은 분과 혼인하셨습니다. 하녀의 말에 석주는 가슴이 아팠지만 축하해줬어요. 다행입니다.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석주가 돌아가려는데 담장 너머로 붉은 꽃들이 보였어요. 동백꽃이었습니다. 저 꽃들은 누가 심었습니까? 아가씨께서 시집 가시기 전에 심으셨습니다. 매년 겨울마다 피어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녀의 말에 석주는 깨달았어요. 동백꽃은 떨어질 때 꽃송이째 떨어지는 꽃이었거든요.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온전히 한 사람만을 향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석주는 동백꽃밭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꽃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피어 있었어요. 아가씨께서 소인을 기억해 주시는군요. 석주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담장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백꽃이 참 예쁘게 피었네요. 석주가 돌아보니 월양이 서 있었어요. 아가씨, 석준왕군, 오랜만이에요. 월양의 모습은 예전과 다름없이 고왔지만 어딘지 성숙해 보였어요. 혼인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석준왕군도 장군이 되셨다고 들었어요. 네, 덕분에 꿈을 이루었습니다. 두 사람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백꽃을 왜 심으셨습니까? 석주의 질문에 월양이 미소를 지었어요. 동백꽃은 떨어질 때 온전히 떨어지잖아요. 변하지 않는 마음처럼요. 변하지 않는 마음이요. 네, 어떤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월양의 말에 석주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소인도 그렇습니다. 아가씨를 향한 마음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석준왕군, 앞으로도 나라를 잘 지켜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아가씨도 행복하게 지내세요. 저는 매년 겨울 동백꽃을 보며 석준왕군을 생각할게요. 소인도 전장에서 붉은 노을을 볼 때마다 아가씨를 떠올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석주가 부대로 돌아간 후에도 매년 겨울이 되면 그 자리에 동백꽃이 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석주와 월양의 사랑 이야기를 기억했지요. 동백꽃 같은 사랑이라더라. 변하지 않는 마음이지. 시간이 흘러 석주는 더욱 큰 장군이 됐습니다. 나라의 영웅으로 칭송받았지만 평생 장가를 들지 않았어요. 월양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지만 매년 겨울 동백꽃을 심는 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큼은 동백꽃처럼 변하지 않았어요. 석주가 늙어서 고향에 돌아왔을 때도 그 동백꽃은 여전히 피고 있었습니다. 참 오래됐구나. 석주가 꽃밭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 누군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정말 오래됐지요. 석주가 돌아보니 머리가 하얗게 센 월양이 서 있었어요. 아가씨, 이제는 할머니가 되셨군요.
두 사람이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평생 동백꽃을 심으셨군요. 네, 약속했잖아요. 소인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석주가 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보였어요. 월양이 예전에 준 그 손수건이었어요. 아직도 간직하고 계셨네요. 평생의 보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백꽃밭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큼은 진실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후로도 매년 겨울 동백꽃은 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름다운 사랑,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그것이었지요. 석주와 월양의 사랑은 그렇게 동백꽃과 함께 영원히 기억됐습니다.